네, 어서 오세요. 이재정 의원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밝은 웃음과 분위기를 유지하는 나름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칭찬인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 일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법정에 변론하면서까지 웃어서 판사님께 면박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웃는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약간 고민이기도 했었는데 호응해 주시는 국민이 많아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혹시 어떤 책 읽으시나요? 독서를 뭐 다독가이거나 이렇진 않아요. 편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하에 여러 장르를 이제 섭렵하기보다는 지금 나한테 가장 부족한 것.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무와 관련된 이제 정치 서적도 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지금 의정 활동과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고전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감정들을 따라 읽을 수 있는 소설 같은 거, 시 같은 거 최근에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고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나요? 고전이라고 하면 사실 책의 분류에 정확치는 않지만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현대 희곡에서는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 이재정이 근원적으로 삶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의미, 나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아일랜드 이제 출신인데 당시 아일랜드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IRA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정치 투쟁의 무대가 되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던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사무엘 베게트도 사실상 그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 상황에서 기인된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작가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제 영어권 국가의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로도 많은 희곡들을 썼고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도 프랑스어로 쓴 희곡을 번역한 책이에요. 프랑스어와 영어로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를 하는 이분한테 누군가가 질문을 했대요.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문학을 쓸 생각을 다 했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의 정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저는 이 책의 정확한 느낌하고 딱 매칭이 됐었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더라도 같은 느낌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드는 정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대사가 독특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베게트의 그런 언어적인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I'm glad to see you back. I thought you were gone forever. Me too. Together again at last. We'll have to celebrate this. But how? Get up till I embrace you. Not now, not now. May one inquire where His Highness spent the night? In a ditch. A ditch? Where? Over there. And they didn't beat you? Beat me. Certainly they beat me. The same lot as usual? The same, I don't know. When I think of it, all these years, but for me, where would you be? You'd be nothing more than a little heap of bones at the present minute, no doubt about it. What of it? That's too much for one man. 당시가 두 번의 이제 세계 대전을 치른 직후입니다. 그랬던 시대 상황이 작품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두 주인공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입니다. 블라디미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이성에 가까운 느낌, 에스트라곤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직감에 좀 빠른,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자신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서스름이 없고 극단적인 어떤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적절한 지점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지점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을 때우는 듯이 주고받는 말들이 언어적 의미만 하면은 두 사람의 얘기가 전혀 호응을 이루지 못해요. 얘가 얘 말을 듣거나 대답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분명히 소통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간히 보이는 두 사람 간의 연대를 통해서 많은 감정을 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렇게 뜬금없는 얘기로 대꾸해주지 않았을까? 그 두 사람은 분명히 정서적 연대의 가운데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Charming spot. Inspiring prospects. Let's go. We can't. Why not? We're waiting for Goddo. Oh, yes. You sure it was here What? that we were to wait? He said by the tree. Looks to me more like a bush. A shrub. A bush. What are you insinuating? That we've come to the wrong place? He should be here. He didn't say for sure he'd come. And if he doesn't come? We'll come back tomorrow. And the day after tomorrow? Possibly. And so on. The point Until is, he come. you're merciless. We came here yesterday. Ah, no. There, you're mistaken. And what did we do yesterday? What did we do yesterday? Yes. 기다린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고 심지어 고도는 오늘 꼭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기다림은 정말 하루 이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 약속이 매번 깨졌던 허망한 상황을 오늘도 목격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그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고도라는 사람은 사실 무대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고도를 인식하고 고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지금 대화하는 이 두 사람이거든요. 에스트로간과 블라디미르는 그들에 의해서 고도는 창조된 게 아닐까.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어떻게든 이 시간을 버텨내겠다라는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고도가 약속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약속하고 지켜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You're not Mr. Goddo, sir? I am Pozzo. Does that name mean nothing to you? I say, does that name mean nothing to you? Gentlemen, I am happy to have met you. Yes, yes, sincerely happy. Closer. Stop. The road seems long when one journeys all alone for... Hold that. Coat. Touch of autumn in the air this evening. Whip. Yes, gentlemen. I cannot go for long without the society of my likes, even when the likeness is an imperfect one. 포조라는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을 누리는 듯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는 그런 계급의 사람이고 포조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 럭키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육당할까 싶을 정도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저는 섬뜩했던 게 뭐냐면요. 포조가 너무 괴롭혀서 그 럭키라는 노예가 쓰러집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제 힘든 상황이 돼요. Don't let him go. Don't move. Hold him tight. Don't move. Forward. Stop. Back.
그때 그 사람을 일으키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포조의 그 물건들을 들고 있어야 되는, 특정한 자세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걸 강요당하는데 그걸 손에 쥐어줬을 때 럭키가 일어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은 노예처럼 사는 누군가에게는 그 노예 같은 어떤 상황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그런 럭키의 모습. 저는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익숙해진 그 상황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불편하다라고, 그러니까 선뜻 처음에는 이제 우리의 손을 잡지 않는 분들을 보게 돼요. 새로운 법안을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서 대면한 시민들로부터도 가끔 겪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는 정신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에 가서도 거듭 이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조금씩 극복하긴 했지만 여튼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사회 여러 곳에. You have a message from Mr. Goddo. Yes, sir. He won't come this evening, No, sir. but he'll come tomorrow, Yes, sir. without fail. Yes, sir. What does he do, Mr. Goddo? Do you hear me? Yes, sir. Well, He does nothing, sir. What am I to tell Mr. Gatto, sir? tell him you saw me and that you saw me. You're sure you saw me? You won't come and tell me tomorrow that you never saw me. 소년이 소식을 전할 때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고도가 내일은 꼭 온답니다도 아니고, 고도가 오늘 못 와요도 아니고, 아무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소년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거든요. 아마 소년이 안 와도 그분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 못 왔으니까 내일 올 거라고. 그 소년이 계속 오는 그 반복된 행위는 다른 어떤 장치라기보다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스스로가 가지는 희망이 아닐까. 정말 고도를 기다리는 에너지는 이 두 주인공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소년의 존재로부터 저는 두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Where shall we go? Not far. Oh, yes. Let's go far away from here. We can't. Why not? We have to come back tomorrow What for? to wait for Goddo. Ah, yes. He didn't come. No. Now it's too late. Yes. Now it's night. Dee Dee, Yes. I can't go on like this. That's what you think. If we parted, it might be better for us. We'll hang ourselves tomorrow. Unless Goddo comes. And if he comes, We'll be saved. Shall we go? yes. Let's go. 우리에게 던져진 여러 가지 것들이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더 좁혀본다면은 내게 주어진 사명 같은 자신의 직업일 수도 있고, 또는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감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떠나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는 그 대상과 계속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고도라는 건 어떤 종착지나 목적지도 아니고 늘 우리한테 딱 그만큼의 거리에 있는 건 것 같아요. 고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 소설은 정말 의미 없어졌겠죠. 고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나도 정말 이 소설은 의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 베게트한테 물었대요. 작가님, 고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작가적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 베게트가 알았으면 제가 썼을 겁니다. 여기다가 책에 썼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몇 번을 읽을 때마다 그 대상이 하는 얘기가 다르게 해석이 됐었거든요. 분명한 건 이 모든 장치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인간의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이 장치들이 마련돼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안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찾게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삶을 살아내고 난 뒤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고 스스로 죽을 용기는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설정해 놓은 허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냥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인생의 상황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삶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삶을 견딘다는 표현을 했지만 삶은 사실 축복입니다. 분명한 것은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또는 우리의 긴 목표든 짧은 목표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에너지를 투영해서 살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 책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 고도를 기다리는 일이 인간 이재정의 삶에서도 존재하고요. 정치인 이재정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재정의 깜냥으로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묵묵히 할 것 같습니다.